전체적으로 구조가 뭐 1, 2등 구조로 갔다가 조금 밀릴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밀릴 수는 있지만 폭락은 아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사입니다. 오늘도 촬영 시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또 최근에 또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가 또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뉴스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마이크론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최근 실적은 좀 마이크론의 최근 실적은 좀 시장 예상치를 좀 크게 뛰어넘었고 네. AI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HBM은 올해 물량 이미 계약이 좀 만료됐다는 뉴스가 좀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네. 앞으로 마이크론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아무래도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좀 노력은 하겠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지금 아마 삼성하고 SK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연계해가지고 어느 정도 HBM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계약을 하게 될 건데요. 앞으로 아마 전략적으로 만약에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연계해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AI가 지금 주저앉을 거라는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또 매출 실적에 대한 압박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연계돼서 아마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뭐 자체 반도체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전체적인 행보가 기업의 그 연계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하고 좀 연계해서 많이 또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뭐 주저앉을 것 좀 데이터 나왔지만 지금 완전 폭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정책을 잘 썼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 전체적인 흐름은 좀 괜찮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앞으로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건 좀 있겠죠. 일시적으로 장이 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대비해서 바이오주를 지금 대기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AI 관련주에서 뭐 지금 폭락할 거 예상은 되지만 완전 폭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이크론도 어느 정도는 약간 지금 뭐 급상승세는 아니지만 뭐 잔잔하게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AI 시대에 좀 최대 수혜 기업이라고 좀 평가를 좀 받을 수도 있을까요? 최대 수혜 기업을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 말고도 많은 기업이 뭐 팔란티어부터 시작해서 뭐 엔비디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만 뭐 유지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마이크론이 대신에 다른 또 입장을 또 표명하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구조가 뭐 1, 2등 구조로 갔다가 조금 밀릴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밀릴 수는 있지만 폭락은 아니다. 그래서 주변의 도움, 기업의 협약 기업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돼서 살아날 수는 있겠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네요. 기본 이상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HBM 시장의 좀 점유율은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점유 시장 HBM 관련해서는 뭐 점유율을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연계성이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아마 아직은 사업성은 잃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인 계약은 계속 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HBM 관련해서는 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도태될 일은 없다고 나오네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뭐 큰 상승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주기는 끝났다고 보지만 다른 상품의 연계나 아니면 다른 사업이나 아니면은 연계 기업을 발굴한다면은 계속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최근에 사실 4세대 HBM4 개발을 좀 앞두고 있는 그렇죠. 5, 6 뭐 다 나올 겁니다. 네. 혹시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부터 조금 더 가시화될 것이고 조금 더 독점적이면서 좀 특성화된 전략 같은 것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FOMC의 이제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와중에 네. 이 금리 변수는 좀 마이크론 주가에 좀 어떤 영향을 좀 금리 변수에 따라서 조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큰 폭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파는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렇다면 좀 주가가 좀 오락가락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만 뭐 큰 낙폭으로 뭐 폭락 정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유지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이 마이크론은 좀 이 삼성전자와 SK이닉스는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연계하거나 어떤 기업과 연계나 계약을 통해서 상생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팔란티어도 그렇고 모든 그 AI 그 기업들이 전부 다 그 삼성이나 그 SK 하이닉스랑 어느 정도 연계를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계 쪽으로 많이 간다는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그러면 마이크론에 좀 큰 위험한 좀 요소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 개발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불분명하다는 거죠. 매출 부분도 부족 불분명하고요. 전체적인 AI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모든 것을 갖다가 상승 구조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옆으로 확장 구조로 갔다가 약간 위험할 수 있고요. 예전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느 정도 다독이는 수순 아니면 실속이 있는 쪽으로 가신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최근에 또 발표한 또 사상 최대 실적은 좀 앞으로도 좀 어떻게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사상 최대 실적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것보다 더 뛰어넘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좀 단돌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그 실속적인 부분 아니면은 좀 그 특성화된 부분만 어느 정도 추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얄팍하다고 보긴 좀 그렇지만 깊이 있게 가는 것이 좋지 옆으로 확장성보다는 깊이 있게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실 최근에 또 중국에서도 메모리를 굉장히 만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혹시 또 마이크론은 어떤 좀 마이크론의 그 중국 그 생산 부분은 여파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마이크론 자체가 뭔가 사업성을 번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중국 메모리에 밀리지 않고 아니면 협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우리나라 기업하고 협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지만 맞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안 그렇다면은 주변에서 추격이 많이 들어올 거고요. 위협을 많이 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메모리 썼다가 팽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계속 협약을 계속 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어닝 시즌이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이 어닝 시즌 이후에 좀 마이크론의 주가는 좀 어떻게 움직일까요? 주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유지는 될 거다. 네, 대신에 맞습니다. 큰 폭락은 없다. 대신에 큰 상승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무난하게 흘러간다.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신타로로 좀 보셨을 때 앞으로 마이크론의 좀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전망 자체가 앞으로 탄탄한 구조로 가기 위한 내부 단속이나 아니면은 유력한 그 라인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죽일 수 있는 구조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같이 우리나라 기업하고 협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전 구도로 가려고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신타로로 마이크론 기업에 대해서 한번 전망에 대해서 나눠보았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신타로로 전망을 봐주신 점,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연구하고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